네, 윤종인 위원장님. 네네. 네, 오후에 하다가 만 것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게 됐고요. 좋은 변화인데, 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이 개인 영상 정보가 훨씬 더 발전해 가는데 여기에 우리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게 유치원은 유아보호법상에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줍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이게 주게 돼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CCTV 설치가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차량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좀 찾아보니까 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하는 법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신산업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아시죠? 네. 그 AI를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많은- 영상 정보들을 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고 몸짓은 어떻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저거는 장애물인데 큰 뭐 중요한 장애물이 아니다, 그대로 가도 된다, 급정거를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한 영상들을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보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얼굴을 다 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가려서 줘야 되기 때문인데, 결국 AI가 학습을 할 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를 다 가린 상태에서 학습을 한 그 AI가 자율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분야에 우리가 20위권에도 기술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자동차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이라든지 로봇도 AI가 학습을 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개인 영상 정보는 보호할 측면도 있지만 신산업으로 측면에 있어서 활용해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늦기 전에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인 영상 정보와 관련된 신기술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예전처럼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비식별화하고 어떤 사람은 식별하지 않고 하는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잘 고려해서 기존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시민단체와 또 AI를 하시는 분들과 개보위와 저희와 좀 뭐 공청회라도 좀 조직을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예, 다음은요.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주요 특수사건,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고 해람되고 공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이제 여기 좀 보시죠. 네. 여기를 보시면은 뭐 어떤 판결을 했는지, 법조계 세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특이사항 누구누구 처장의 처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검찰이 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한 판사다, 술 마시고 늦게 나오는 존재감 없는 판사다, 이런 내용도 있고, 주관보다는 여론에 휩쓸리는 판사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 적은 없어서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 주요 판결, 성추행 보고,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사건, 사건 일심 무죄 이렇게 딱 치면 어떤 판사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분석 보고서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봐가지고. 아, 처음 보셨어요? 네네네. 저희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말 대여섯 차례 심의를 요청하고 드렸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시고 안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안 보셨군요. 저희는 사실은 소위가 따로 또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네. 저희 위원님들 중에 소위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네. 그러면 좀 보시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공표했다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바로 판단해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희 소위에서 뭐 관심을 가지고 뭐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쭤봤더니요. 심의에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판하는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뿌렸다. 이것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재판 중 수사 중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수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심의 결과를 심의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은 행정소송 중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정소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 남용, 권한 남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가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긴 지 1년 됐죠. 네. 그래서 역할이 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들을 내려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 이게 애매하게 사람들이 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라면 자유는 굉장히 없지합니다. 명쾌해야지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저한테 보여주시는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희 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명백히 수사 중인 경우, 그러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심의 의결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제 운영 규칙이고 저희가 지키는 규칙입니다. 이제 다만 그래서 이제 아마 2차례 정도 저희 소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고 또 그 사정 변경이 있은 사유가 저희가 이것을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에는 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끝나면 심의를 안 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당연히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령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